이 쪽지 꼭 그와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보십시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잠시 사위와 떨어진 정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열어본 순간 숨이 턱 멎었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지만 정순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죠. 애써 외면하려 했던 사위의 이상한 행동들. 정순의 머릿속에서 저절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리고 이 쪽지를 준 사람은 누구길래,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또 도시락 싸줬어. 이정수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정순에게 사위 윤태성은 정말 자랑거리였죠. 아이고, 정순아, 너 정말 복 많이 받았다. 요즘 남자들 중에 그런 사위가 어디 있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소리에 정수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30대 후반의 태성은 잘생긴 외모에 정중한 말씨까지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태성이 준비해주는 도시락은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정순의 입맛에 맞았죠. 어머니,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태성은 정순에게 건강보조제를 챙겨주었습니다. 혈압약,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챙기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남편 조병남이 병원에 입원한 후로는 더욱 의지가 되었습니다. 태성이 없었다면 정수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태성이 덕분에 우리 엄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딸 지연도 남편을 만족해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지연은 태성과 결혼한 후 한결 웃음이 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긴 투병 생활로 힘들었던 지연에게 태성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엄마, 태성이 정말 잘해주죠? 고마운 일이에요. 지연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녁이면 태성이 요리를 해주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까지 정순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냈죠. 어머니 입맛에 맞나요? 맛있어, 태성아. 고마워. 정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태성이 차려준 밥상을 받았습니다. 주말이면 태성은 정순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는 당연히 태성이 들었죠. 정순이 좋아하는 과일, 반찬 재료를 골라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과 어때요? 달아 보이는데. 이 고등어 정말 싱싱하네요. 구워드릴게요. 태성의 배려에 시장 상인들도 감탄했어요.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들들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정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에서도 태성은 성실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척척 해냈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태성아, 미안해. 내가 너무 고생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태성의 대답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밤에는 정순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혈압 재기, 약 챙기기, 심지어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어요. 어머니, 혈압 좀 높으시네요. 약 꼭 드세요. 피곤하시죠?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태성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정수는 이런 사위를 둔 자신이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면회 갈 때도 태성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비 걱정까지 덜어주려고 했죠. 아버님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성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정수는 태성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태성이가 어제 삼계탕을 끓여줬어. 한약재까지 넣어서. 병원비도 태성이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뭘 해도 고맙다고만 해. 참 착한 애야. 친구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순아, 너 진짜 복 터졌다. 우리도 그런 사위 하나씩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정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저녁 무렵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성이 끓여준 차를 마셨습니다. 향긋한 대추차였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성과 지연이 부엌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위를 뒀어. 이런 사위를 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태성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며칠이 지나도 태성의 다정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순을 위해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 태성아. 정수는 태성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지연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태성이가 정말 잘해주죠? 이런 남편 만나기 쉽지 않은데. 지연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정순도 딸의 밝은 모습이 기뻤어요. 그러게, 우리 지연이 복 많이 받았어. 모녀는 함께 웃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정수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려던 정수는 복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죠.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내가 잘못 들었나? 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순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가 블라인드 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어요. 누구야? 정순이 물어보자 태성이 블라인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태성아, 거기서 뭐 했니? 창문 좀 닫고 있었어요. 더러워져서요. 태성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블라인드 뒤에서 창문을 닦을까요? 그냥 깔끔한 성격이겠지. 정수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평소보다 일찍 약을 먹었는데 맛이 조금 달랐어요. 쓴맛이 더 강했죠. 태성아, 이 약 맛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제조사에서 성분을 조금 바꿨나 봐요. 효과는 똑같을 거예요. 태성의 설명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심하게 토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뒤집어 놨어요. 지연과 태성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겠어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태성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정수는 자신의 생각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후 몸이 회복되자 태성은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약도 정해진 시간에 가져다 주었죠.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태성의 말에 정수는 고마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정수는 지연의 핸드폰을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화면에 이상한 앱이 보였어요. 지연아, 이게 뭐니? 정순이 가리킨 건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정순의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정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누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아, 그거 태성이가 깔아줬어. 엄마 혹시 길 잃어버릴까 봐서. 지연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정수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남편을 두둔했어요. 엄마, 요즘 어르신들 대상사고가 많다고 해. 태성이가 걱정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이건 좀. 정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고 그만뒀어요. 그날 저녁 태성이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보험 좀 정리해야겠어요. 보험? 왜 갑자기? 요즘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장도 늘고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요. 태성은 복잡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수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 기존 보험도 괜찮지 않나? 어머니,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더 좋은 보장을 받으셔야 해요. 이거 보장 금액이 많이 늘어나네. 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지연이를 위해서라도요.
태성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어머니, 이런 좋은 조건은 지금뿐이에요. 나중에는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태성이 계속 권하자 정수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찜찜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또 다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보니 핸드폰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분명 침대 옆에 두었는데 화장대 위에 있었어요. 정수는 의아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런데 왜? 그냥요. 깊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태성의 웃음이 어딘지 이상했어요.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었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루 종일 졸렸습니다.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약 때문일까요? 정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트 좀 같이 가실래요? 토요일 오후 태성이 정순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상태였어요. 그래, 좋지. 정수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태성과 단둘이 나들이었어요. 대형마트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태성은 정순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안내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이 과일 좋아하시죠? 골라보세요. 태성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정순의 기호를 세심하게 챙기며 장을 봤습니다. 정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습니다. 생선 코너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태성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수는 혼자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생선 코너 직원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네, 혹시 사위분과 함께 오셨죠? 정수는 의아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성을 알까요? 네, 그런데요. 직원은 주위를 살핀 후 고등어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종이 쪽지를 정순의 손에 슬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꼭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정수는 당황했지만 쪽지를 받았습니다. 태성이 돌아왔어요. 뭐 사셨어요? 고등어 좀 샀어. 정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쪽지가 신경 쓰였어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서는 길, 정수는 화장실에 들르겠다고 했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금방 올게. 화장실 안에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도망쳐. 지금 널 죽이려고 해. 마이너스 정학수.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하지만 생선 코너 직원의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수는 태성을 봤어요. 평소와 똑같이 웃고 있는 태성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걸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 목소리조차 섬뜩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나 먼저 가볼게. 네, 왜요? 같이 가죠. 아니야, 급한 일이 생겼어. 정수는 서둘러 마트를 나섰어요. 태성이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정수는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글씨체는 정성스러웠고 종이도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경고한 거였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모두 현실이었을까요? 복도의 발자국 소리, 블라인드 뒤의 그림자, 바뀐 약맛, 위치 추적 앱,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쪽지를 준 정학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에게 경고를 해준 걸까요? 정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문득 태성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태성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여전히 다정한 사위일까요? 아니면
정수는 쪽지를 꽁꽁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일단 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태성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순에게는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다음 날 정수는 혼자 마트에 갔습니다. 쪽지를 준 정학수를 만나야 했어요. 저기, 어제 쪽지 주신 분이시죠? 정학수는 주위를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학수라고 해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우리 사위를 아세요? 정학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3년 전에 그놈한테 당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정학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윤태성이라는 놈, 그게 진짜 이름도 아니에요. 제 아들 며느리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정수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죽었어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저는 알아요. 그놈이 죽인 거예요. 정학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래서 그놈을 계속 지켜봤어요. 언제 또 누구를 노릴지 몰라서요.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은 너무 치밀해요. 아주머니도 조심하세요. 그놈이 노리는 건 보험금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둘러 보험 서류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디에 뒀더라? 정수는 우왕좌왕했어요. 이런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아서야 태성이 정리해둔 파일에서 보험 서류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보장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기존 보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정수는 놀랐지만 보험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정수는 태성이 준 약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약을 먹는 척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삼켜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성이 평소처럼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정수는 자연스럽게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고 나서 어떻게 뱉어야 할지 당황했어요.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실수로 약을 삼켜버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은행에 갔어요. 혹시 자신 모르게 계좌에 변동이 있었나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여러 차례 입금됐네요. 은행 직원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매매요? 제가 집을 판 적이 없는데요. 지난 2달 동안 3건의 매매가 있었어요. 정수는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류상으로는 어머님이 직접 처리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 도장을 어떻게?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서재를 뒤져봤어요. 하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아서야 권리증서와 인감증명서가 사라진 걸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성아, 혹시 서재 금고 열어본 적 있니? 아니요, 왜요? 태성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정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 명의로 된 적금들도 중도 해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정수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정수는 막막했습니다. 지연에게 말하자니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경찰에 가자니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태성의 행동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구입해서 베개 밑에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사용법이 어려워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기계치라 이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정수는 태성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번 주에 모든 게 끝납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정수는 귀를 기울였지만 나머지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녹음기를 확인해 봤지만 제대로 녹음되지 않았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간 정수는 연기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무기력해 보이고 건강이 나빠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게,
요즘 몸이 말을 안 들어. 태성은 정순의 변화를 만족스러워했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정순은 확신했어요. 정학수의 경고가 사실이라는 것을요. 5장. 정수는 일부러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척했어요. 어머니, 약 꼭 드셔야 해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태성이 가져온 약을 정수는 순순히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먹는 척만 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온라인으로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주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쉽게 하지? 정수는 답답했어요. 결국 근처 전자상가에 가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그냥 여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점원의 설명을 들었지만 정수는 반만 이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둬야 할지, 어떻게 고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옷장 위에 대충 올려놨는데 각도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11시쯤 되자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태성이 들어왔어요. 태성은 정순의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정순의 얼굴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어요. 정수는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지만 꼭 참고 자는 척했습니다. 이번 주에 모든 게 끝납니다. 태성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영상을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 거지? 정수는 당황했어요. 몇 번 시도해봤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웃집 중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할머니, 이거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영상을 확인하니 태성이 밤마다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흐려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이 정도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수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자신 명의의 적금들이 모두 해지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다시 가서 확인해 봤지만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언제 해지한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지난달에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정수는 당황했지만 은행 직원도 난처해했습니다. 정학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놈이 노리는 건 단순히 보험금만이 아니에요. 재산을 모두 빼낸 후에 보험금까지 타내는 거죠. 제 며느리도 똑같이 당했어요. 집도 팔리고 적금도 모두 사라졌죠. 정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도 그 며느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잡으셔야 해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정학수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태성이 외출한 틈을 타서 그의 방을 확인해 봤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진을 찍어둬야 하나? 정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카메라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몇 장 찍었지만 흐릿하게 나왔어요. 작은 수첩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정순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정표가 있었어요.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 마이너스 마무리.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증거로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태성을 보며 정수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태성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태성의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정수는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저녁 태성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요. 태성이 준비한 저녁은
정순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순은 먹기가 무서웠습니다. 고마워, 태성아. 그런데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몸이 약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태성은 계속 권했어요. 정수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먹는 척했습니다. 식사 후 태성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약은 조금 다른 걸로 바꿔봤어요. 더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태성이 내민 약은 평소보다 크기가 컸어요. 정수는 가슴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받았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정수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물을 마신 후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잘 드셨네요. 푹 주무세요. 태성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나갔어요. 정수는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제 사위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정수는 겁을 먹고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내일 경찰서로 오셔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정수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는 정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수는 흐릿하게 찍힌 사진들과 제대로 녹음되지 않은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것만으로는 수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사의 말에 정수는 낙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는 정순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하지만 대부분 정순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든 척했어요. 태성이 들어왔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정순의 상태를 확인한 후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밤에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정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태성이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정수는 눈을 살짝 뜨고 확인했습니다. 베개였어요. 태성은 정순의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잘 가세요, 어머니.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성아. 정순이 벌떡 일어나자 태성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깨어 계셨어요? 너 지금 뭐 하려고 했니? 태성은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니 베개가 흘러내려서 정리해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누군지 다 알아. 태성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어머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정순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태성의 정체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과거 3건의 유사한 범행이 확인됩니다. 형사가 정순에게 설명했어요. 모두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한 보험 사기 사건이었어요. 정순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도 그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거였습니다. 김민수는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정학수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이 나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는 여성들의 가족으로 들어가서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빼돌리고 보험금을 노렸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지연은 충격에 빠져 며칠간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봤어. 지연은 정순에게 울며 사과했어요.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정순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져. 우리 함께 이겨내자. 김민수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에 미친 충격이 매우 큽니다.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김민수는 선고를 들으며 끝까지 무표정했어요. 후회나 반성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수는 생선 코너를 다시 찾았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정순이 인사하자 정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정학수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제 아들도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정학수의 손을 잡았어요. 서로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일상은 서서히 평범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이혼 수속을 밟았어요. 김민수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이 어느 날 밤 정순에게 털어놨어요.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어. 정순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연아, 우리가 당한 건 특별한 일이야. 모든 사람이 저런 건 아니여.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나는 끝까지 몰랐는데. 글쎄,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게 느껴졌어.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 조병남도 사건 소식을 들었어요.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김민수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들의 말에 정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깊숙한 곳에서 김민수가 남긴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신분증과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정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무서워. 아직도 꿈에 그 사람이 나와.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 우리 이사 갈까? 여기 있으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망치면 안 돼. 우리가 이긴 거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날 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정학수가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수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지연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어서 다행이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비록 한 번의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도 그런 위험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요.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우리가 이겼어.